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자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대사학이나 식민사학 양쪽 모두 기자조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대사학 쪽은 47대 단군의 조선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거예요. 환단고기 내용을 믿기 때문에 많은 기록에 나오는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것이죠. 식민사학 쪽은 우리 역사를 좀 더 깎아내리기 위해서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 기자조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의해서 기자조선이 부정되고 있는데, 기자조선이 과연 실제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에 대해 좋게 기록한 것은 산해경, 해내경이 유일합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이다. 천독으로 그곳 사람들은 물에 의지해 살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조선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의 고조선과 다릅니다. 중국 대륙 기준 동해는 황해이고 그 안쪽이라 했으니 산동반도 쪽이 듭니다. 만주라면 대황동경에 설명되었어야 하죠. 관자의 발조선처럼 산해경의 천독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해석자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원사화에서는 천독을 하늘이 기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원사화를 보면 천독은 하늘이 기른다는 뜻이다 라고 했죠. 신시 단군조선사 연구라는 책 5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쪽 바다인 발해, 황해, 동해의 안쪽 땅 중에서도 북쪽 바다, 즉 발해의 모퉁이 지역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있다. 천신이 그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고 기른다. 천독 기인. 그 조선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등의 물 가까이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전국책, 연책, 소진, 장위, 종북, 설연, 문후와 사기, 소진, 열전에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으니 요동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 해내북경에 있는 조선의 위치와 같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주나라 제후국인 연나라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첨가된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회남자 시치군에도 갈석산을 지나 조선이 있다고 하니 연나라 동쪽이라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갈석산을 지나 조선이 있다라는 기록은 산해경, 해내경의 위치 설명과 다른데, 해내경의 기록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이며 해내북경의 기록은 서력전 664년 고죽국이 멸망한 다음 기자조선이 고죽국 영토로 확장 또는 이동하고 그 후 연나라에 초기 기자조선의 영토를 포함한 이천리를 빼앗긴 다음인 후대의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자조선의 산동반도에서 요령성으로의 위치 이동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이란 책 37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명이 있는 청동기는 상말에서 주초의 청동기 유적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금문동기 가운데 하나로 상말 주초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작된 것으로 산동성 관내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산동성 동남쪽이 당시 귀족 집단의 근거지였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이 요령성 객좌현 일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기국의 한 집단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기명이 있는 청동기가 산동성 동남쪽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니 산해경, 해내경의 동해 안쪽이란 기록과 일치하며 요령성에서도 청동기가 발견된다고 하니 산해경, 해내북경의 기록과도 일치하여 기자조선의 위치 이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회남자 인간훈에는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은 이야기를 언급하며 동쪽으로 조선에 연결되었다고 했으니 변동된 기자조선의 위치는 요서 지역이 확실합니다. 진시황이 병졸 50만을 징벌하여 몽건과 양홍자를 장수로 삼아 장성을 쌓게 했다. 장성 서쪽은 유사에 붙고 북쪽은 요수를 마주보고
동쪽은 조선에 연결되니 중국 내 고을에서 수레를 끌며 군량을 조달했다. 요사 예지 고의에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기자조선이 요하 지역임이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여기서도 단군조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자의 8조를 언급했으니 기자조선이 됩니다.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 근본했으며 기자의 8조의 가르침과 풍속을 보존하고 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에도 현재의 랴오양시인 동경요양부가 조선의 땅이라 했습니다.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자 기자는 조선으로 갔고 이로 인해 그를 봉해 주었다. 8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예의를 숭상하고 농사와 누에치기로 부유해졌고 바깥문을 닫지 않아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사집 여세를 전한다.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 사기집회 권 115에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은 현재 하북성 북경유역을 흐르는 조백하 부근이라고 하니 산해경, 해내경의 북해의 모퉁이라는 설명과 같습니다. 조선열전 제55 장안왈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다. 이 세 강물이 합해서 열수가 된다. 낭랑과 조선은 여기서 이름을 취한 것 같다. 조선왕 위만은 고로 연나라 사람이다. 위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산해경의 동해는 황해이고 북해는 황해의 북쪽 바다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에 둘러싸인 발해이니 산동반도에서 현재 조백하가 흐르는 천진과 북경 일대의 사방 70에서 100리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이고 조선이란 지명은 강물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가와 바닷가에 살았기에 물에 의지해 산다고 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물에 의지해 살았다는 기록은 한국 기록에는 없지만 논어 옹야의 설명을 보아도 물을 좋아하는 조선을 군자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는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산해경, 해외 동경에는 군자국 사람들은 산에 사는 호랑이를 양쪽에 거느린다고 하였으니 조선이 군자국이었다면 조선 사람들은 물에 의지해 산다는 설명보다 산을 좋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조선은 산동반도에서 천진 쪽이므로 해내에 있고 군자국은 한반도와 만주이므로 해외 동쪽과 대황 북쪽에 있으니 위치가 전혀 달라 서로 별개의 나라임에도 군자국을 애써 지으려고 군자국이 조선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조선은 해내인 산동반도에서 천진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가 있던 산동반도에서 공자가 뗏목이라도 타고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설문회자 강의 설명에 군자불사지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논어 자한과 논어 공야정의 기록을 참고하여 공자가 뗏목을 타고서라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직 동이를 크다 했고 큰 것은 사람이다. 이는 인이다. 어진이는 장수하니 군자불사지국에 있다. 공자왈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이에 가고 싶다.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아갈까? 라고 함이 있었다.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조선을 세울 때는 난하부터 요령성 쪽에 고죽국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쪽 만주에 기자가 조선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고죽국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국 요령성 객좌현 북동촌 고산에서 고죽이라는 명문이 있는 은나라 말기의 청동제 제기가 발견됨으로써 그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실제했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고죽국의 고고학적 발견 때문에 산해경, 해내경의 위치 설명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기정의 권 28에 고죽국은 은나라 때 제후국이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군자국이 제후국이었다가 은나라 세력이 커져서 칭제했을 때 은나라 제후국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 15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죽국은 고조선 시대에 북경 근처에 있는 지금의 난하 동부 유역에 있었다.
천년왕국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 65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죽고기 판도는 나나 하류와 대릉하 중류 그리고 그 이북까지였다. 수서 배구전 열전에는 기자조선이 고죽국 위치였고 후에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고 하니 산동반도에서 천진까지의 초기 기자조선이 고죽국으로 영토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영토는 원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에게 봉했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36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관우에 따르면 기자족은 상나라를 떠나 일부가 요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백이와 숙제의 나라인 나나하류의 고죽국 근처에 한동안 정착했는데 그곳이 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르게 보면 고죽국의 영토가 천진에서 요동반도까지였는데 기자가 고죽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산동반도에서 천진 부근의 조선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구려는 북경까지 진출했다는 말이 듭니다. 이는 평안남도 덕흥리에서 발굴된 유주자사 진의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한철학 8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수 유주자사 진인데 그림의 내용이 13군의 관리들이 사업보고를 하러 태수를 방문하는 모습이다. 태수가 관할하던 13개 군의 영역이 문제인데 이 영역은 곧 고구려가 통치하던 영역을 직접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13개 군의 군명에 의하면 고구려의 유주의 범위는 오늘의 요령성과 하북성의 북반부 그리고 산서성의 동북부를 포괄한 광범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 북평군, 연군, 범양군, 어양군은 오늘의 북경 주변이다. 여시춘추, 유시람, 유시에 유주는 연나라에 속한다 하니 북경 일대가 확실합니다. 무엇이 구주인가? 황하와 한수 사이를 예주라 하고 주나라이다. 양하 사이를 기주라 하는데 진나라이다. 황하와 제수 사이를 연주라 하며 위나라이다. 동방을 청주라 하고 제나라이다. 사상을 서주라 하며 노나라이다. 동남을 양주라 하며 월나라이다. 남방을 형주라 하며 초나라이다. 서방을 옹주라 하며 진나라이다. 북쪽을 유주라 하며 연나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자조선에 대해서 초기 기자조선부터 후기 기자조선까지 대충 알아봤는데요. 기자조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많은 기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단군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다 부정하고 또 위만조선을 고조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자조선이 우리나라의 정통맥은 아닙니다. 우리의 맥은 군자국이죠. 기자조선은 그 제후국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조선을 맥으로 삼다 보니까 기자조선이 중간에 들어온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2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